자, 배우 유시원 씨가 드디어 이혼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폭행 사건,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무려 27억 원이나 되는 돈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박소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자, 오늘 판결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배우인 그 류시원 씨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부인이 2012년에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파경을 맞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에 부인은 위자료 7억 원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의 소송이 드디어 오늘 결론이 났는데요. 예. 일단 그 재산분할은 3억 9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유시원 씨가 지난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번 돈이 27억 원이거든요. 이 중에 15%를 인정을 해서요. 3억 9천만 원을 재산분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위자료는 3천만 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매달 250만 원씩 부인에게 지급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인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줬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위자료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유시원 씨 쪽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걸로 보이고, 재산도 15%나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법원이 좀 부인 측에 좀 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양측은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많은 소송이 지금 제기가 됐었거든요. 재판 도중에 류시원 씨가 이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을 했다. 그리고 또 부인의 차량에 GPS를 달았다. 이런 것 때문에 형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부인이 이겨서 7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양측이 아무래도 유시원 측에 더 좀 책임이 있다. 유시원 씨 책임이다라고 판결을 해서 이번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 추적을 갖다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시원 씨가 네. 부인을. 네. 자, 그러면 뭔가 의심을 했기 때문일 텐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네, 양측의 주장인데요. 양측은 어쨌든 그 서로의 외도를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류시원 측 주장에 따르면 이 부인이 잠자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그 부인이 여러 좀 성적으로 관련된 수술까지 받았다, 나를 속이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부인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서로 상처가 많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께 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판결 내용 보면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유리한 건지 뭐 좀 전에 저희가 짚어보긴 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위자료라는 게 사실은 그 상대방에게 대해서 정신적인 손해를 미쳤을 때 그걸 배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설령 양쪽이 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잘못을 덜한 사람한테 위자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는 류시원 씨 측에 훨씬 더 많았다라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예. 만약에 항소를 해서 뭐 2심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확정이 된다면은 류시원 씨 측이 이혼에 대한 그런 원인을 더 많이 제공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에 폭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 유시원 씨 측에서 아마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 질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며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에도 빚도 나누어 가지게 되나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네네. 자, 변호사께서 답을 주셔야겠네요. 네네. 사실 위자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더 잘못을 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예. 재산 분할은 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혼인 생활 중에 잘못을 했는지 여부랑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류시원 씨가 잘못을 했다고 이제 그 위자료에서 판단이 되더라도 재산 분할은 그 기여한 측면에 따라서 퍼센트로 나누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재산 분할은 실제로 그 기여를 얼마큼 했는지, 혼인 기간, 또 급여 액수, 또 소비 성향, 약육이나 뭐 육아를 누가 했는지 예. 이걸 따져가지고 퍼센트로 나누게 됩니다. 그게 그 재산 분할이고요. 또 하나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빚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아예 인정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2013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빚만 있어도 그 빚도 나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의 빚이 어느 한쪽의 빚이 있어도 그걸 부부가 나눈다. 무조건 나누는 건 아니고 예. 재산도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닌 것처럼 네. 그 빚도 형성됨에 있어서 양쪽이 그 채무자가 누군지와 관계없이 그 빚이 형성된 실질적인 원인이 양쪽에 같이 있다면 부부 공동 생활 중에 형성된 빚이라면 빚만 있어도 나누게 됩니다. 예. 지금 판례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시원 씨의 이혼 판결 소식까지 여기서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